다낭성 난소증후군 있으면 자연임신 못한다고 들었어요 라고 하는 분들 꽤 있는데요. 그거는 자연임신이 어렵다라고 말하는데 기저에는 배란장애라는 형태가 깔려있어요. 제가 최근에 배태기 관련해서 너무 문의들이 많으셔서 직접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걸 이제 잘 지켜서 썼는데도 잘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생리가 불규칙하다고 모두 다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IN 이재경입니다. 지난 편에서는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어떤 건지, 어떤 기준으로 진단하는지, 전체적인 치료 혹은 매니지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봤는데, 두 번째 시간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낭성 난소증후군 앤드 임신 관련해서 보다 이제 임신에 포커스 돼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낭성 난소증후군 있으면 자연 임신 못한다고 들었어요 라고 하는 분들 꽤 있는데요. 그거는 아닙니다.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대부분의 경우에 자연임신이 어렵다라고 말하는데 기저에는 배란장애라는 형태가 깔려 있어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생리를 시작을 하게 되고 그러고 중간에 배란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된 다음에 다시 임신이 안 된다고 하면은 생리가 나오게 되고요. 생리가 안 나와서 검사해보면 임신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배란에서부터 생리까지는 중간에 뭐 특별한 이벤트가 없다라고 하면은 2주로 거의 만국 공통입니다. 2주로 고정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그러면 나오는 포인트 개념이 나는 28일마다 생리를 하고 내 옆에 친구는 2달에 한 번 생리하는데 그러면은 뭐에서 차이가 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인데요. 여기는 제가 2주 고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생리 시작했을 때부터 배란까지 가는 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한 달마다 생리하고 누구는 한 달 반이 걸리고 누구는 2달 지나도 생리 안 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분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예요. 이제 우리가 배란이 되어서 배란된 난자가 정자랑 만나야 이제 임신이 되든지 뭐 하든지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임신하기가 어렵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배란 문제로 가야 되는 게 맞나요? 그쵸? 일단 처음 오시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결혼을 막 했고 생리가 불규칙해서 임신 시도를 집에서 좀 해봤는데 잘 모르겠다 해서 병원에 오시면은 일단 요 배란 관련해서 배란을 잘 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게 먼저예요. 환자가 자연 임신을 먼저 시도해봤을 때 잘 안 되네라고 하는 그 기준이 어느 정도인가요? 제 예시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는 어플 많이들 쓰시잖아요. 어플에 있는 가임기라고 되어 있는 기간에 이제 임신 시도를 했고 생리 예정일이라고 되어 있는 날에 생리를 안 해서 임태기를 해봤는데 안 나왔어. 근데 생리가 그 다음 주에 시작을 했다 라고 하면은 내가 알고 있었던 가임기가 실제로는 가임기가 아니고 그 다음 주가 사실은 가임기였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가 예상했던 배란일 혹은 생리 예정일이 계속 맞지 않는 분들 혹은 배태기 쓰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제가 최근에 배태기 관련해서 너무 문의들이 많으셔서 직접 해봤습니다. 직접 해봤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배태기가 아침에 일찍 하면 안 되고 하기 전에 2-3시간 전에 물을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아메리카노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하는 게 너무 이제 그건데 그래서 이제 1번은 배태기 쓰기가 쉽지가 않다. 하지만 그걸 이제 잘 지켜서 썼는데도 잘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배태기가 결국에는 소변에서 LH라고 하는 항체 형성 호르몬을 측정을 하는 건데 이 배란기가 되면은 LH라고 하는 항체 형성 호르몬이 이렇게 되다가 피크를 치게 되고 그러고 피크 치고 36시간 뒤에 배란이 실질적으로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 이제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분들은 이 LH가 애초에 적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때 하더라도 LH 자체가 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요때쯤 요 정도 레벨에서 피크가 만약에 소변 검사에서 2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생리 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잘 나올 건데 애초에 높으신 분들은 얼마나 높은지에 따라 물론 다르긴 하겠지만 생리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나오고 있을 수도 있어요. 2줄이. 그런 분들 뭐야? 나 생리 방금 끝났는데 왜 이러지? 약간 그리고 어제 하고 오늘 하고 내일 하고 했을 때 피크가 있는 분들은 분명하게 변화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변화가 특별히 없고 계속 2줄이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람을 혼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배태기 쓰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병원에 한번 오셔야 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분들 혹은 의심되는 분들이 왔을 때 일단은 생리가 불규칙하다고 모두 다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아닙니다. 생리가 불규칙할 수 있는 원인은 정말 많아요. 아예 교과서에도 한 챕터로 이만큼 이제 볼 수 있는 정도로 되게 많은데 일단은 배란에 연관된 호르몬 검사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초음파를 보게 되죠. 생리
생리가 불규칙할 수 있는 원인 대표적인 것들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도 있지만 폐경이 조금 일찍 오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난소 기능이 떨어지면서 생리가 불규칙해진다든지 생리를 잘 안 하게 된다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검사가 이제 초음파 그리고 난소 나이 관련된 검사고요. 또 다른 이제 원인이 될 수 있는 거는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유즙분비 호르몬과 같이 배란에 이제 관여된 호르몬들을 조절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호르몬들의 이상이 있는 경우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없는지 그리고 교정이 가능한 다른 뭐 원인들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다 혹은 내가 배란 장애가 있다 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생리가 시작하고 3일차쯤 오셔서 배란 유도제라는 거를 먹게 됩니다. 요거는 말씀드렸다시피 먹는 약이고요. 하루에 2알씩 5일 동안 먹게 돼요. 그럼 5일 동안 먹고 이제 보통 병원에 오시면 이걸 처방을 드리고 다음에 언제 오셔가지고 우리 배란 초음파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오시는 날짜는 보통 남들 배란할 때쯤 생리 시작하고 한 2주 정도 지났을 때 배란을 약 먹고 준비를 다 했는지 보러 오게 됩니다. 이때 만약에 배란 준비가 다 됐으면은 언제 시도를 해보세요 라고 이제 저희가 임신 시도하는 날짜를 조금 잡아드리면서 보다 정확하게 자연임신 시도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것이지요. 배란 유도제를 맞고 배란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상태를 확인하고 그때 확실히 이 사람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다 아니면 어떤 다른 질병이다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는 않아요. 그 전에 이제 피검사나 초음파 그리고 이전에 병력을 바탕으로 진단은 먼저 하게 되고 다른 이제 항목들 다른 개선할 사항들을 개선을 한 다음에 혹은 개선을 하면서 배란 유도는 이제 치료 혹은 이제 뭔가 조정으로 임신을 도와줄 수 있는 관리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는 편이 맞겠어요. 치료면에서 첫 단계. 네. 배란 유도제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배란 유도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클로미펜 계열의 약제들이 있고 그리고 레트로졸 뭐 예를 들어 페마라, 파누엘정과 같은 약제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먹는 약이고 하루에 2알씩 먹고 5일 동안 먹는 건 동일해요. 근데 이제 보통은 둘 중에 하나만 사용을 하게 되고 주치의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저는 우선은 페마라나 아니면 파누엘과 같은 레트로졸 계열의 약 쓰는 거를 조금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약 들어있는 성분이 조금 달라요. 레트로졸이라는 성분인 거고 클로미펜이라는 성분이라서 그게 작용하는 방식이 두 개가 조금 다른데 그건 이따가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보통 환자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게 배란 유도제 먹으면 쌍둥이 무조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이 여쭤봐 주시는 것처럼 배란 유도제를 먹으면은 난자가 원래 한 달에 하나만 배란이 원래는 되는데 한 달에 2개 혹은 3개 혹은 그 이상이 배란 준비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자라난 난자들이 모두 다 수정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쌍둥이가 되는 거기는 하지만 하나의 난자랑 하나의 정자가 한 달 임신 시도를 했을 때 임신이 될 확률이 한 15% 정도 됩니다. 2개가 자라면 곱하기잖아요. 얘도 되고 이제 얘도 돼야 되니까. 배란 유도제를 먹는다고 쌍둥이가 되는 분들은 정말 정자 상태도 좋고 확률적으로도 아주 운이 좋았던 케이스가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개가 이제 될 수 있다 보니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클로미펜이랑 레트로졸이랑 이제 차이에서 나오게 되는데 레트로졸 같은 경우에는 배란이 이제 뭐 하나 혹은 2개 정도 더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클로미펜 같은 경우에 그것보다 2개나 3개 더 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쌍둥이가 절대 싫다라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레트로졸을 선택하는 편이 좋겠고 이제 클로미펜 같은 경우 아무래도 이제 확률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많은 난자 개수가 자라나다 보니까 이제 쌍둥이를 조금 희망하시는 분들 혹은 하나나 2개가 배란이 됐을 때 좀 아쉬움을 느끼는 분들 같은 경우에 클로미펜을 써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클로미펜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마다 다르긴 하지만 이제 썼을 때 자궁 내막이 너무 얇아지는 부작용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자궁 내막이 너무 얇으면 아무래도 그쪽이 이제 착상이 이루어지는 부위이다 보니까 임신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 클로미펜을 썼을 때 있었던 경우라고 하면은 레트로졸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겠지요. 근데 간혹 배란 유도제 썼는데도 잘 안 듣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요 배란 유도제 단독만 사용하지는 않고 이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줄 만한 메포민이나 아니면 다른 당뇨약, 경구 혈당 강화제 같은 거를 추가를 해서 이제 요 배란 유도제가 조금 더 잘 들을 수 있게 사용을 조금 조절해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말 배란이 잘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배란 유도제도 먹고 배란 유도 이제 주사를 맞으면서 조금 더 보충을 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서 내가 다낭성이고 배란 유도제 먹으러 딱 왔을 때 그 달에 배란이 안 될 수도 있다. 나한테 맞는 약을
찾아가는 과정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분명히 있음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같은 위장약을 먹더라도 누구는 반응이 너무 좋고 누구는 먹어도 효과 없는 것처럼 이 배란 유도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생리 막 6개월에 한 번 막 하고 이렇게 다낭성이 아주 심하셨던 분인데 배란 유도제만 먹어서 또 배란이 잘 되는 분들도 있고요. 나는 생리 그래도 한 달 반 정도마다 하는데 배란 유도제 먹어도 그냥 한 달 반 계속 비슷하게 유지되는 분들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약을 조합을 잘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난소 나이가 난 분명 30대인데 20살로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난소 나이가 젊은 게 무조건 좋은 거냐? 좋지 않아요. 근처로 나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고자극으로 빠르게 자극을 하면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분들이 정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분들은 특징이 미성숙한 난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신경 안 써도 되나? 신경 쓰셔야 됩니다.